기초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나가는지가 이제 오늘 이제 짐작이 되시죠? 안 돼요. 그 지금 제가 오늘 프린트물을 드려서 요거 말씀드리고 요거는 지금까지 해온 내용의 이제 이 종합적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는 상생상국론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책이 55쪽이나 56쪽인가 이제 아마 한 페이지가 다르실 분데 거기 네모 안에 들어있는 오행 소속 일람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도는 이제 책의 그 내용까지 갔습니다. 책에 있는 그 내용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프린트물 드리는 거는 음양오행의 특징과 사상의 이해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제가 글씨를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라서 제가 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섭리, 자연의 이치적 이해와 사상적 관계의 이해, 이 말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역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의 섭리, 그죠? 우주 만물의 섭리, 우주를 우리 어떻게 봅니까? 기와 리, 우주의 모든 우주를 갖다 우주의 이치는 천의 리, 하늘 천에 써서 천리라고 합니다. 그의 우리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들은 그 본성, 그 나무는 나무의 본성, 우리가 성정을 알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가미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의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자백과 속에 들어간 게 음양가라고 해요. 음양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유학의 한 학파로서 계속 이제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송대에 와서 지금 이 성리학이라는 게 재정립이 됐는데 이 같은 맥락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해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글자가 막 퍼지고 이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걸 깜빡하고 제가 안 들었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음양은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양은 사상을 낳고 사상은 오행은 또 어떻습니까? 10개의 천간을 낳고 12지비지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저전번 시간까지 다 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행은 그죠? 오행은 수와 화, 그래 음과 양이죠. 수화. 그다음에 금, 수를 말하는데 요거 네 개죠. 근데 토가 빠졌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여기서 수라는 가장 온도가 차갑다, 찰 한자를 써서 차갑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화는 양의 것으로 가장 따뜻하다 난자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금은 말랐다, 마른 조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목은 습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난조섭으로 우리가 그 명을 풀 때 한난조섭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는 하나다, 차갑다라고 보면 되고, 만약 수가 많다는 명에서 수가 많으면 당연히 그 명주는 차갑다, 온도가 차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지의 그 12지지는 그 수는 해자축이 들어 있고, 그럼 그 다시 해자축이라 하는 글자는 차갑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화에 따뜻한 지지의 글자들은 사오미가 해당된다. 사오미의 글자들은 따뜻한 글자들이다라고. 그다음에 금에 그 말랐다는 그냥 말은 건조하다는 거죠. 건자는 인유술입니다. 인 신이 아닙니다. 인하고 유술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런 이제 건조한 글자들이에요. 그 인유술이. 그다음에 목은 섭한 글자는 목은 인, 이제 여기에 있는 대목은 오행에 소속되어 있는 거랑 조금 다르죠. 요건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난조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에 섭한 글자는 지지에는 묘라는 글자와 진이라는 글자와 원숭이 신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오행적으로 이제 구분된 이제 지지의 글자들, 지천간과 지지에 소속되어 있는 거는 항상 저는 목부터 시작합니다.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죠? 목은 우측편에 보면 갑과 을이죠. 그다음에 좌측편에는 임묘진으로 운동성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목생화하죠. 화는 병천간에는 병정을 말하고, 지지에는 사오미를 말하고, 그다음에 화생토하죠. 토는 천간에는 무기토, 양토, 음토죠. 지지에는 진술, 축미. 그다음에 토생금합니다. 토생금에서 금의 천간은 경금과 신금을 양금, 은금으로 나누어 놨고, 그다음에 지지에는 신유, 술, 금으로 나눠져 있다. 석 달로. 그다음 술은 임계수로서 지지에는 해자축으로 나누어졌다. 그래 지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12개의 지지들은 계절을 의미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한난조섭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목의 성정의 특징들은, 그죠? 이러하다라는 거, 지금까지 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목의 운동성의 특징은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다. 그죠?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물상적으로는 새싹을 말한다. 씨앗에서 바로 나온 새싹을 말하고, 그래서 그의 운동성은 추진력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 굉장히 의욕적이다. 그 다음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결과를 보기, 목생화에서 목생화에서 금으로 가기 위함이거든요. 금의 결과를 보기 위함으로써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작하는 에너지, 창조하는 에너지, 실행하고자 하는 에너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런 걸 통탄해서 목의 성정이다. 그죠? 근데 지는 토죠, 토. 지는 토인데 임묘진이 진하고 화살표하고 제가 사람을 잘 모은다라고 해놨습니다. 진의 특성은 그렇다라는 거죠. 진이라는 글자를 일제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 진이라는 특성이 그렇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잘 모으는 성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화로 넘어갑니다. 화는 병화와 사오미화가 있는데, 그죠? 이 화의 성정은 순수하고 이상적이다. 그래서 화는 상당히 인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화의 성정은 굉장히 활동적이다. 화려하다 이런 거예요. 화통하다. 그죠? 뒤끝이 없다. 문장가가 많다. 문장가들이 화가 많다. 화일간들이 많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화는 인기를 중시하고 인기 유명 이런 걸 중시하고, 또 화의 특징은 상당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다. 그 화의 특성은 멋을 잘 부린다. 화는 성정은 또 분열하기도 한다. 분열 훨훨 날아간다 이런 거죠. 확산, 분열, 확산 같은 말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화의 성정은 빛이 난다. 만약에 직장이 화다, 관이 화다, 그럼 관이 빛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예를 중시하고 이런 얘기고, 일을 잘 벌리는 속성이 있다. 목의 성정은 잘 생각해 보면 목의 성정은 모든 운동성의 시작이죠, 그죠? 근데 화는 어떻습니까? 시작했는 걸 더 빨리 뛰게, 더 확산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생화한 거고, 화생토라는 것은, 토는 우리가 성정으로 운동성으로 보이지 않죠. 목과 화의 운동성을 반대적 운동성으로 넘겨주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토의 운동성을 놔두고, 자, 금의 성정은 음의 운동성이다. 금의 운동성은 음의 운동성의 시작이에요. 그죠? 음의 운동성. 목과 금은 반대적이죠. 목은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고, 금은 음의 운동성의 시작이다. 상당히 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안정적이다. 그러니 목의 운동성과 거의 반대적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의 운동성에 투자하고자 한 성정이 있었다면 금의 운동성은 실리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결과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아까 목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아니지 시장 아니라 투자하는 거죠. 그렇지만 금은 현실적이다.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기적일 수 있다. 금은 상당히 물질 추구적이다. 그래서 물질 욕망이 강하다. 금은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일간이 금이라면 일간이 뭡니까? 일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간이라 하면 그 팔자 8글자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 일간이 금이라면 결국은 이러한 기본적 성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미토 빠졌네 화에서. 사오미 화에서 미토는 모든 것을 가슴에 묻는다. 묻고 넘어가는. 그래서 미토가 있는 사람들은 미토가 일지에 있거나 미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미토의 속성이 미토의 성정이 뭐하면 내가 말 못할 뭔가를 가슴에 묻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런 내용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의 성정도로 고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에서 신유술의 술토의 성정은 술토는 특징이 재물 욕심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술토를 일지나 요래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재물 욕심이 좀 남달리 강한 그런 걸 갖고 있다 이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임계수로서 지지에는 해자 죽 세 글자가 있는데 수는 음의 운동성의 결정체죠. 결정체. 그죠? 그래 이제 수에서 다시 그 결정체에서 다시 수생목해서 새싹이 피어나듯이 이거는 결정체다. 그 저장하고 수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정, 평화, 집착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휴식하고 그죠? 남을 잘 도와준다. 이런 성정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수의 성정은 특히 준비, 계획 이런 거죠. 이런 걸 한다. 그런 걸 뭐로 합니까?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로 하는 거다. 그래서 축토는 얼고 딱딱한 그런 이제 이 돌땅이죠. 돌땅 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다.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소띠들이 어떤 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띠들의 특징이 어떤 노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다. 옛날 사람들이 이제 띠로 보는 사람들을 보면 소띠는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앞만 보고 꾸준히 가는 그런 성정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밑에 보면 양권, 음권이라 해놨습니다. 양권, 음권. 우리 요 글자가 양권, 음권이 따로 있는데 이걸 보면 양권은 천간의 글자는 을, 병, 무, 경, 개가 양권입니다. 우리가 음양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다르죠. 음양론과 조금 다릅니다. 야들 글자 길이가 양해권역이다. 양해권에 있다. 지지의 거는 보면요. 묘, 진, 사, 오, 미, 신까지입니다. 요게 이제 양해권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 세 칸을 이렇게 보면 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뭐가 있잖아. 묘, 진, 사, 오, 미, 신 요까지가 양해권역이다라는 거죠. 같은 권역에 있는 글자들끼리는 상당히 좋다. 끌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천간에 그럼 천간의 양해권역 뭐였습니까? 을병 무 경 개잖아요. 그러한 글자들이 지지에 이러한 글자들이 갖고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음의 권역은 갑, 정, 기, 신, 임수, 임 이러한 5개 글자는 음의 권역이다. 음권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음권에 속하는 글자는 다시 유, 술, 해자, 축, 인 그죠? 여기부터잖아. 여기부터 유, 술 여기 이제 해자, 축이잖아. 해자, 축 요까지 인까지가 음의 권역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날씨가 진짜로 따뜻하고
입춘이 있어도 이달 봄 돼도 봄은 아니죠. 사실 날씨는 환경은 봄이 아닙니다. 실제로 추워요. 그죠? 근데 묘달부터 해서 양의 권역에 들어간다. 그런데 8월은 어떻습니까? 8월 음력으로 치면 1, 2, 3, 4, 5, 6, 7 양력으로 8월이거든요. 8월 진짜 이미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가을이죠. 가을에 속하지만 진짜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 실체적으로는 양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양권이다. 그래서 천간의 양권에 있는 글자와 지지의 양권에 있는 글자, 자기 권력에 있는 글자들끼리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화살표란데 양권과 음의 권력은 권력별로 좋아한다. 끌림이 있다. 월일지가 권력별로 있으면 그죠? 일간과 같이 있으면 대체로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용신도 동일하다 이런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면 상당히 대체적으로 월일이라면 뭡니까? 우리 명속에서 월과 일은 내가 사회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내가 사회생활하는 공간이잖아.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이니까. 그죠? 대체적으로 일이 같은 권력에 있는 글자들끼리 있으면은 일이 잘 풀린다. 여하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주의 그 밑에 보면은 사주나 8글자에 진과 술이 충하고 있으면 심장병에 주의를 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생 방향성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대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 진술이 충하면 뭐 여기 술이 있든 진이 있든 이렇게 충을 때리면 대체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이래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충을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 일을 쓰다가 이 점에 와서는 직업을 내가 하고 오던 것과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배우던 그런 전공과 완전히 딴판으로 진로를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학과를 다시 전공을 바꾼다. 경영학과 갔다가 나중에 LI 사법고시 가지고 지금 그런 변호사가 된다라든지 그죠? 이렇게 방향성이 있다. 인생 진로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진술충이라면 지진 현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 그다음에 교란적 시기, 운에서 왔을 때 어떤 이런 진술충이 있으면 이러한 환경이 일어난다. 운에서 맞는 오행별 특징, 목에 운이 오면은 이 말입니다. 목의 운에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 강압감을 갖는다. 이 얘기는 제가 어디서 한 것 같은데. 목의 대운에서나 실제적으로 이 세운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한 해 금방 지나가는데 한 해라 해도 뭐 갑진년 하나라 해도 뭐 갑의 어떤 목의 기운들은 성향은 봄에만 강하게 있거든요. 임묘진 봄에만 있잖아요. 전체적인 환경은 있다 하더라도 가장 강한 기운은 임묘진 봄이거든요. 봄. 그죠? 이게 이제 목이잖아.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짧은 시간에 빨리 지나간다. 그렇지만 대운 환경에서 목 대운이 오면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자의 강압감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화의 현실이 오면, 화의 대운이 오면 현실이 아무리 안 좋아도 좋다고 착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화의 대운이 오면 실질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 그대로 화. 아까 요 위에 뭐래서 화는 어떻습니까? 빛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밝다. 이 시기에는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모르고, 그죠? 안 좋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금의 대운이 오면 현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할 일만 한다라는 금은. 그래서 이 성정들이죠. 금의 성정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의 성정은 음의 운동성으로 뭡니까? 움직이던 양의 운동성을 다시 어떻습니까? 정지해서 뭔가를 화려하게 투자한 것을 거두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음의 운동성이니까 그죠? 현실이 완벽하다.
또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운동성이거든요. 그러다 수는 좋아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수의 대문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러한 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요걸 제 글씨를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오행의 상생상극 그 상생상극 속에 제가 기초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초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어떤 한 오행이 많을 때 어떨까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이제 상생상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하나씩 건너가는 거다. 상극은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상생과 상극은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은 말 그대로 이 나타라는 거잖아요. 뭔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도와준다라는 개념도 됩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게 어떻습니까? 안 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도와준다는 거는 어떤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목마른 놈한테 물 한 잔 줘야 되지. 그죠? 방금 물 먹고 가고 막 철철 넘치는데 또 물 갖다 주면 그건 고문이죠. 그것도 생의 꼴이거든요. 그래서 생이란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목생화하고, 그죠? 목으로서 생을 화한다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목은 화를 더 빛나게, 화의 성정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화에 있는 것을 더 빛나게 한다. 불을 더 잘 타게 한다. 잘 타게가 아니라 불을 더 크게, 불에 나무를 지피니까 불이 더 커지죠. 기운이. 그래 화의 기운이 더 세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은 지 기운은 다운되죠. 생을 하지만 동시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의 기운이 아주 약할 때는 어떨까요? 아주 약할 때는 이게 이제 자 우리 명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화는 거의 뭐 연지가 제일 약합니다. 나한테 일간에서는 그 하나 있고 또 아니면 지장간에 희미하게 쓰는데 이걸 울에서 위에 한 번씩 끄잡아내 쓰는 어떤 이런 꼴인데 목이 한 3개가 있어. 3개가. 그러면 어떤 목생화 되겠나는 거죠. 목의 목적은 화를 빛나게 함이죠. 목생화는 그래야 목생화라 말입니다. 목생화라 하는 것은 목이 있을 때 화가 더 빛이 나야 되죠. 불이 더 밝아져야 이게 목생화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불이 꺼져버리겠죠. 불이 꺼져버리는 이거는 이런 경우는 목생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이거는 말로는 어떻습니까? 목생화 개념이죠. 목생화는 맞잖아요. 말은 맞지만 실제적 환경은 목생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목의 기운이 내게 한 2개가 있는데 이따 가정합시다. 그런데 목에 강한 운이 또 왔어. 그럼 목의 기운이 아주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는 내가 진짜 약해 기운이. 그럼 과연 화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화가 생해주는 이 목을 화가 수용할 수 있겠나라는 겁니다. 그럼 수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올해는 화의 것이 대발할 것이고 이 말이에요. 무조건 목생화한다고 이 왕상효수사에서 이런 가장 목의 운이 오면 뭐가 가장 잘 살아나겠습니까? 목의 기운이 가장 살아나죠. 만약에 목이 재물이라고 하면 재물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충동이 가장 강해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생해주니까 화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화의 것이 꺼질지 그러니까 흥할지 망할지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왕하고 상하고 움직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왕상 휴수사 뭐 이런 거죠. 왕상 휴수사 그렇죠. 이렇게 움직인다. 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뭐 왕상 휴수사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모르니까 왕상 뭐 명리학에서 왕상 휴수사가 뭐예요 뭐 이런데 이렇게 요걸 이야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어떤 기운이 왔을 때 가장 운의 흐름에서 자 내년에 갑진년에 목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죠? 목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진토 속에 을목이 간목으로 뛰어 올라가고 같이 오니까 간목의 힘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왕성해지면 목의 것이 어떤 명 속에 목의 기운이 아주 가장 우선적으로 왕하게 작용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또 목생화 해주니까 화의 것이 살아나든지 목생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의 것이 움직이게 된다. 흥하든 망하든 불이 그죠? 이게 목에서 잘 생받으면은 화가 흥할 것이고 그죠? 만약에 재물이다 식상생재다 그죠? 그러면은 재물이 흥하게 돈될 끼고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아주 아니다 잘못하면 목생화 금만 번지르하지 돈 될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왕하고 상하고 아주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휴는 어떠서 나를 극하는 관의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악을 받는 거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쉰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움직임이 동함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수는 어떻습니까? 요의 것이거든. 요의 것이거든. 왕상효수사는 거의 죽음을 뜻하고 수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이면 한 단계, 두 단계 전부 다 움직이죠. 움직이지만은 크게 움직이면 왕상 이렇게 움직인다. 수는 여기서 이제 오는 운에서 수 가두어졌다. 그죠? 극받으니까 이 꼼짝 못하게 한다. 같이 있다. 가람 숫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참 생은 이렇고 그래 생은 결국은 목생화하고 화생토, 토생금 이거죠. 금생수, 수생목. 자 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죠? 열매를 맺고 결실. 다시 아니지 토에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토는 뭐였습니까? 양과 음의 운동성을 조절한다 했잖아요. 토의 개입으로 인해서 양의 운동성에서 음의 운동성으로 다시 시작했어. 그죠? 그래 이제 토생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열매를 맺고 결실이죠. 결실을 맺고 다시 본래의 씨앗으로 돌아가는 그죠? 여기 돌아가는 이런 걸 생이라 한다. 그런데 그건 아까 그건 왕상 휴수사에서 그건 수 같이 있다는 얘기죠. 가두어졌다는 거. 그건 한 칸 건너간 상태입니다. 목극토 하면 토의 목의 기운에서 목의 운이 오면 토의 것은 극당하니까 제가 제식 표현이 어떻습니까? 놀부짓 한다라고 했잖아요. 뭐 하려면 일이 안 됩니다. 하려면 놀부 그러다 했잖아요. 일 날락한 놈 대가를 밟고 뛸락한 놈 발목 잡고 이런 경이니까 뭐 되겠습니까? 완전 가토적인 거죠. 그런 형의 요걸 극이라 한다. 그런데 극도 한번 볼게요. 아까 그걸 지나치게 이걸 굳이 그러한 기본적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놀부짓 하는 것은 기본적 그거의 성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갖고 있는데 만약에 토의 성정이 지나치다. 그러면 지나치면은 그걸 해야 되겠죠. 지나치면 그걸 해야 되죠. 지나치다는 건 그걸 해야 되는 우리 환경 속에서 보면 공공장소에서 그죠?
어린 아이들이나 진짜 어린 아이가 양의 행동성을 굉장히 지나치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막 떠들고 식당에 막 돌아다니면 생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가만 내버려두죠. 그 하는 그 행동을 방관하고 내버려두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어때? 뭐를 해야죠. 그런 아이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 전체적 환경에서는 그런 아이들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리적 환경에서도 극 받는 그 대상의 오행이 강하냐 약하냐를 염두에 둬야 된다. 만약에 강하다라면은 그게 오히려 극 받는 게 굉장히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절이 되면서. 극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의 관계가. 또 극의 관계는 아예 진짜 굉장히 조용한 아한테는 쨈에 움직였다고 해서 막 뭐라 하면 뭐합니까? 그걸 하면 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생활 안 되죠. 그런 아이한테는 어떻습니까? 생을 해줘야 되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또 뭐 지나치게 막 아까 활동적인 아이들한테는 좀 이제 그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생과 극은 잘 중화됨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생극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자 55쪽에 오행의 여러 종류 및 속성 일람표는 이건 우리가 보면은 물질해가 아까 저 물상을 이야기했는 내용들입니다. 물상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목화 토금수로 있는데 요거는 목은 뭐 나무막자를 썼으니까 어원을 이제 이야기한 거고 물상적으로도 화는 불에 비유합니다. 그다음 토는 흙에 아까 제가 흙에 그 비유를 했고요. 금은 쇠, 바위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수는 이제 물을 이야기합니다. 음양오행적으로는 음양오행으로는 각 오행의 양과 음이 다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수리오행으로 1, 2, 3, 4, 5, 6, 7, 8, 9, 0이라는 것은 요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하시던데 요거는 우리가 태백사를 볼 때 이사하는 방위 제 책에 나중에 그 기타 신사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태백살 이사하는 방위를 볼 때 9일과 10일은 손이 없는 날이다 이래서 그 이삿짐 센터에서 이사하는 날 하면 달리기 보게 돼 있잖아요. 어떤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좀 조금 잘못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는 게 자 이사가 아니라 방위가 이렇죠. 여기는 이제 이 목방이니까 여기는 목방이고 여기는 화. 그러니까 여기는 동쪽이죠. 남. 여기는 서쪽이요. 북. 이렇게 돼 있죠. 목화 금수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목에 1, 2, 3, 4 이래요. 5, 6, 7, 8, 9, 0. 지금 수가 9,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 잘못되어 있다. 이런 1, 2, 목화로 1, 2, 3, 4 토가 지금 여기 끼는 바람에 5, 6 토 이래 되는데 이거 볼 때는 이 토는 5와 6은 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뭐고 여기 있는 이 수리는 저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전혀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일제시대 때의 성명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자 수리를 오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자 획수를 요렇게 오행으로 요렇게 수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와 6은 중앙수에서 요 수리를 요렇게 집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별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사용 안 합니다. 전혀 사용 안 하고 요건 태백살로 볼 때는 요거는 이제 수는 각 방위의 수는 이렇게 지정돼 있다. 나중에 태백살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게 지금 수리 오행 요걸 빼버려도 되는데 제가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천간에는 10개 천간에는 목화, 토금, 수로 2개씩 음양으로 이렇게 소속돼 있고 지지도 이렇게 소속돼 있고 오음 해라죠. 오음 목은 이 소리입니다. 모음 목은 기억과 키역을 말하고 화는 니언, 디글, 리엇, 티 이걸 말하고
그다음에 토, 금, 수.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지금 제 책에는 수는 이응과 히읗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토는 저기에 토는 여기 이제 이 토를 놓고 보면 토와 중앙에 있으니까 토를 놓고 보면 토는 표 맞나? 헷갈리노? 맞죠? 표를 말하네, 그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인터넷에 별도로 이제 혼자 독학하신 선생님들을 보면 토와 수가 아마 바뀌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 책을 요래 미리 해놨는데 요게 맞습니다. 요게 요 기준은 어디 있었냐면 과거에 이제 성명학을 이름 짓는 사람들이 그냥 이 원래대로 이 수를 토를 이응과 혓을 토로 넣어놨어요. 해놨는데 우리가 소리를 내보면은 이 이응과 혓이 수의 소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응 혓을 소리 내보면 저 안에 우리 체내의 입 안에 수의 성정을 가진 곳이 어딜까요? 수는 어떻습니까? 수의 성정은 물, 그죠? 또 씨앗, 뭔가 나오기 이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래 이응 혓 목젖 저 밑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 수의 위치가 그곳이다 이 말입니다. 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토. 우리 구왕의 토의 위치는 입술이에요. 토가 뱉고 들어가고 하는 어떤 한계치잖아요. 입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토는 보면 미음, 입술에서 나는 소리예요. 비읍, 입술에 나는 소리.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나온 게 근거는 세종대왕 해례본에 이렇게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성명을 한 사람들은 요거 두 개 바뀌어져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대학에서나 다 바꿔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래 안 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방위는 우리가 했고요. 오상, 인, 예, 신, 의지. 여기서 보면 옛날에 이 유가 사상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인의 의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 사정 여기 오상 목화 토금수로 돼 있다. 절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토는 사계절이 다 있고 오시는 시간으로는 낮과 밤, 한낮, 저녁, 밤을 말하고 풍, 오색, 청색, 빨간색,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목은 청색이다 이렇게 그냥 그 무개념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목의 성정에서 보면 아 이게 청록색이구나, 그죠? 목은 봄에 온 세상 천지가 파랗다니까 청록색이다. 여기 연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또 통변할 때 이제 쓰고 하니까 그죠? 우리가 용 쓸 때 또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 건강에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보면 목은 간에 그죠? 해당 간과 설계, 화는 심장, 소장, 토는 비위, 금은 폐대, 그죠? 수는 신장과 방광을 뜻한다. 그래서 그 밑에 그와 관련된 질환으로 우리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다시 이야기하면 수의 성정이 굉장히 명 속에서 소외되어 있으면서 그죠? 극당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명주는 당연히 수에 해당하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지지와 띠 시간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장 넘어가서 청간 지지 합충 얘기하도록 하고 성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